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광훈 센터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흑석동에서 제 환자들을 계속 진료하고 치료해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틀 전에 저희 병원에서도 한번 이 강의를 했었는데, 사실은 저도 이 연세대학교처럼 좋은 상황 속에서 항암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들 또는 수술 이런 것들이 아주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곳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대부분 이제 간암이 발견되면 더 좋은 기관으로 가는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환자분들한테 그냥 열심히 친절하게 해드리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지만 자주 도망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 경험이 사실은 우리 이관식 교수님이나 이정일 선생님에 비하면 미미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실은 항암 치료 얘기는 많지 않고요. 제가 어떻게 환자분들한테 접근을 하는지 그 얘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중간중간 질문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이 전체가 간인데 이렇게 작은 암으로 오면 너무너무 좋죠. 그러면 치료할 방법도 많고 완치도 될 수 있고. 근데 꼭 오게 되면 이 전체가 다 간인데 이렇게 암이 생겨서 주로 병원에 오시게 됩니다. 더 깝깝한 거는 암이 이 혈관, 이 하얀색의 혈관인데 꺼멓게 혈관까지 침범해서 이렇게 오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병기가 벌써 3기가 넘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정말로 항암 치료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병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발견되는 거 말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해드려야 저희도 진짜 의사 할 맛이 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치료보다도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2차, 3차 예방을 얘기를 하는데 1차는 건강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B형간염 예방접종하고 C형간염 걸리지 않게 하는 게 이제 목표고, 2차 예방은 이미 B형간염, C형간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항바이러스제를 써서 암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2차 예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B형이라든지 C형이라든지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뭘 하냐면 6개월마다 초음파를 하고 그리고 혈액검사로 암 수치 검사를 보고 암을 판정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 환자들은 흑석동이라서 어려워요. 어려워서 6개월에 한번 초음파 하자 그러면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환자들한테 한 8개월이나 9개월쯤 하자고 이렇게 설득해서 하는데 잘 안 하세요. 비용 부담이 너무 커서. 그런데 이제 좋은 거는 3월부터 초음파가 급여가 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부담이 뚝 떨어지는데요. 제가 오늘 마지막에도 강조하겠지만 선생님들께서 얘기하시기 전에라도 환자분들께서 나 6개월마다 좀 체크해달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6개월 전에 놓쳤더라도 1년 내에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비용 때문에 1년마다 한다 그러면 2년이 지나버리면 대책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예를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얘기하시기 전에 환자분들께서 나 6개월마다 꼭 초음파하고 혈액검사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을 하게 됩니다. 1차 예방은 백신이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백신을 다 맞으셔서 크게 어린 아이들에서 B형간염 유병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항바이러스제를 먹어서 간경변증이나 간암도 훨씬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미 암이 생겼던 사람도 약물 치료를 계속함에 따라서 간암 재발이나 간경화 사망률도 60% 이상 줄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맨날 뭐 치료제 말고 내 몸에 저희 환자들이 꼭 저한테 물어보는 게 그런 거 말고 내가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게 있냐. 그래서 뭐 본인이 알아서 강황 드시고 칡즙 드시고 뭐 공진단 드시고 막 드시고 오세요. 그러면 꼭 저한테 와서 혼나죠. 그냥 간수치 이따만큼 올라가가지고 오시니까. 그래서 환자분들께 그거 하지 마시고 딱 한 가지, 그래도 검증된 거 커피를 좀 꼭 좀 드셔달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 환자분들께서 묻습니다, 저한테. 그럼 피해야 할 것 중에 담배는 괜찮냐고. 근데 담배도 저희들이 연구에 따르면 이게 완벽하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뚱뚱하면 4배, 담배 피면 5배, 술 먹으면 6배 이상 경화가 있는 환자에서 간암 발생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들한테 사실 연구된 건 아닌데 그럼 담배 피우고 술 먹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저는 곱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곱하기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한 30배 이상 간암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긴장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살찌면 안 됩니다. 간경화가 있어도 살찌면 4배, 담배 피우면 5배, 술 먹으면 6배 암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주로 드리면 환자분들이 이해를 하십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게 되면 하루에 2잔에서 3잔 정도 마시게 되면 암 발생률이 한 60% 떨어지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또 물어보시죠. 녹차는 괜찮냐고. 근데 녹차에 대한 연구는 그러니까 좋다는 게 연구가 있고 그냥 별 차이가 없다라는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차는 약간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서 녹차보다는 제가 커피 드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커피는 이제 혈압이 있거나 심장이 벌렁벌렁벌렁 이렇게 뛰시는 분들은 안 되겠죠. 그리고 밤에 커피 드시고 잠 못 주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환이 없는 분들은 아침에 또는 점심에 2잔에서 3잔 정도 커피를 원두 커피로 드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맥심 커피 같은 그런 달달한 커피는 당뇨 유발할 수 있어서 웬만하면 하시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죠. 그래서 이제 예방을 주로 이제 많이 강조를 하고요. 지금서부터는 제가 제 환자들 어떻게 치료했는지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제 대부분 50대, 60대에서 간암에 걸려서 많이들 오세요. 2.2cm짜리를 이렇게 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저희 강남세브란스의 주만기 선생님이 보시고 바로 아마 수술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수술 한 방에 그냥 완치가 됐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분은 간의 가운데 이렇게 덩어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덩어리를 제거하기에는 너무 큰 범위의 간을 절제를 해야 돼서 저희가 이제 수술을 안 하고 이 고주파열 치료라 그래서 옆에서 바늘로 뚫고 들어가서 그 바늘에서 열이 나와서 암 조직을 다 싹 태워버리는 겁니다. 사이즈는 2cm밖에 안 되지만 주위 마진으로 한 1cm 이상 더 크게 이렇게 다 태워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재발 없이 5년째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간에 있는 어떤 덩어리가 있을 때 어떻게 권고를 하냐면 하나의 덩어리면 가능하면 수술적 절제를. 근데 요즘에는 간이식이 워낙 발달되어 있어서 하나만 있어도 간이식을 미리 권고하는 환자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간경화가 너무 심한 사람들 그런 환자분들은 수술해도 또 암이 생기니까 이식을 좀 권하고요. 그리고 간 상태가 아직은 괜찮은 환자분들은 수술적 치료나 고주파열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수술을 해서 얻어낸 조직을 가지고 몇 가지 검사를 해요. 그래서 요 위험 인자들을 파악을 해요. 그래야 앞으로 이 환자가 재발할지 아니면 괜찮을지를 예측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조직을 떼어서 조직을 병리학으로 현미경으로 봤을 때 작은 혈관을 침범했을 때 예후가 안 좋아요. 제가 처음 이제 환자 진료 보기 시작할 때는 환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안 좋아요. 환자분들이 미세혈관 침범 있다 그러면 난 또 재발하는구나 해서 불안해서 못 사세요. 그래서 요즘은 절대로 안 가르쳐 드려요, 제가. 그리고 환자분한테 완치됐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불안해서 환자분들이 오히려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정보만 가르쳐 드리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만 생각하고 제 차트에 기록해서 고위험군 그래서 관리를 하고요. 전이가 없는 환자분들은 뭐 저위험군이죠. 간암이 재발할 가능성이 적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덩어리가 3cm 정도 이하인 경우는 바늘로 치료할 수 있지, 바늘로 찔러서 태울 수 있지만 이게 5cm 가까이 커지면 그때는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열 전달이 다 안 돼서 다 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3cm 이하, 3개 이하일 때는 바늘로 찔러서 하지만 그 이상은 잘 안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하는 것이 우리 이광훈 교수님이 해주시는 간동맥 색전술. 제가 말씀드렸던 수술이나 이식이나 바늘로 찔러서 하는 치료는 완치가 가능하지만 지금서부터는 완치하기가 좀 어려운 환자들, 덩어리가 크고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는 이렇게 간동맥 색전술을 하게 되죠. 색전술을 하게 되면 재발률이 약 한 50%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앞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대동맥을 통해서 간동맥으로 해가지고 약물을 투약해서 암덩어리를 괴사시키는 치료를 하는데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한 15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합병증이 생기더라고요. 혈관에다 계속해서 약물 주입을 하니까 혈관이 망가지고 고혈관은 망가지고 다른 혈관들이 또 자라와서 암덩어리가 이렇게 커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럴 때는 또 다른 치료들을 고민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는 2달 간격으로 간동맥 색전술하고 한 달 뒤에 CT 찍어서 보고 그 다음 스케줄 잡고 그래서 한 3번 정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치료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42세 남자 환자가 왼쪽 간에 이렇게 10cm 이상, 13cm 덩어리 크기의 암이 이렇게 생겨서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 색전술 하시는 교수님께서 색전술을 하시고, 요즘에는 그냥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경동맥 색전술 말고 이렇게 비두로 이렇게 알갱이로 돼서 넣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치료를 했더니 사이즈가 한 10cm로 줄어들고 안에 괴사가 돼서 시커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에게 잘 말씀드려서 왼쪽 간을 다 수술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수술해서 지금은 문제없이 잘, 처음에는 13cm를 발견해서 저도 돌아가시겠다, 한 1년 사시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건강하게 재발 없이 잘 살고 계십니다. 이렇게 종양의 크기가 크고 여러 개인 경우는 저희가 간동맥 색전술을 통해서 간암의 크기를 줄이고 그 다음에 전이 되는 걸 막고 이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식은 아까 주만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외로 이제 치료가 이제 이런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암이 딴 데 퍼지거나 뼈에 가든지 폐에 가든지 이럴 때 이제 저희들이 내과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방사선 치료는 우리 이익재 선생님이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환자 중에 뇌경색이 있었던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수술을 하고 싶었는데 수술하기에는 컨디션이 안 좋아서 방사선 치료를 해달라고 했더니 암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너무 좋다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간경화가 진행하면서 돌아가시게 됐죠. 그래서 제가 치료하는 게 암 치료도 중요하지만 남아있는 간을 잘 보존하는 게 이제 사실은 저희 내과 의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또 한 분은 80세 할머니셨는데 암이 가장 깊은 곳에, 우리 몸의 가장 센터에 이렇게 덜러덩 있어요.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방사선 선생님한테 요즘에는 며칠 안에 센 용량으로 방사선을 치료하는 기법이 있어서 그걸 치료해달라고 했더니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2015년도에서 올해까지 3년째 전혀 재발 없이 지내다가 일주일 전에 오셨어요. 하필이면 담도암이 생겨서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입원해 계시긴 한데 간암은 전혀 재발되지 않고 그대로 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형 간염이 있는 환자분들 중에 간암만 생기는 게 아니라 다른 암도 좀 생길 수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됩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가가는데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씀에도 불구하고 폐나 뼈에 전이가 갔을 때 그럼 뭘 하냐? 예전에는 주사항암제를, 제가 전공의 때는 저희 스승님한테 주사항암제를 배웠어요. 근데 주사항암제를 한 3일 맞고 나면 완전히 환자분들이 넉다운 되시, 거의 토하고 머리 다 빠지고 힘들어하고, 또는 그 치료가 안 되면 하루 동안 또 항암 치료하는 게 있는데 그 치료를 하면 시간이 3일에서 하루로 줄지만 약 독성은 더 세요. 환자분들 거의 뭐 처져서 아무것도 못 하는데, 한 6년 전부터 이 약이 나오면서 저희들이 먹는 항암제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자녀 생존 기간을 연장하는 게 한 11개월 정도밖에는 안 되지만 그래도 환자분들께 제가 꼭 권하는 약이 이 약이 되겠습니다. 단지 이 약의 부작용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시겠지만 이렇게 손발바닥이 벗겨지고 뻘겋게 붓고 아파하시고 사타구니가 다 헐고 항문이 헐고 이런 증상이 있지만 대부분 잘 견디고 치료를 잘 받고 계십니다. 저도 사실은 이 넥사바라는 약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웠고 환자분한테 효과가 없어서 이게 정말 좋은 약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 생각을 바꿔주는 결정적인 약이 환자가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모든 환자한테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꼭 항암 치료를 포기하시지 말라고 환자분들에게 권고하는 환자가 바로 이 환자입니다. 59세 남자 환자고 간암이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시켰어요. 수술을 하고 났는데 3개월 만에 다 퍼졌습니다. 이 사진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검은 점들이 다 전이거든요. 수술하고 3개월 만에, 덩어리가 하나였는데 수술하고 나서 3개월 만에 재발하면 저는 거의 멱살 잡힙니다. 이거.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환자분은 저랑 한 10년 동안 같이 제 외래에 다니시던 분이고 어머니가 60대에 간암 걸려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죽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제가 미안해서 수술하고 나서 3개월 만에 이렇게 돼서 미안해서 포기하지 말고 한번 넥사바 한번 해보자 라고 하고 약을 썼더니 2달 만에 암이 없어졌어요. 저도 이런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간암 수치가 수술하기 전에 1400이었는데 수술하고 나서 8까지 떨어졌다가 3개월 만에 재발했을 때 1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8. 어제 외래에 왔다 가셨어요. 연대 따라오신다고 차트 복사해 갖고 가셨어요. 그래서 부담스럽긴 한데 계속 잘 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넥사바 치료가 실패했을 때 그럼 그 다음 치료제가 있느냐? 예, 요즘에 또 새로운 신약이 나왔습니다. 아직은 보험 적용이 안 되는데 곧 보험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약도 같은 넥사바 계열의 약이지만 환자에 따라서 넥사바가 듣는 분이 있고 스티바가라는 약이 듣는 분이 있어서 어떤 약을 선택할지는 저희 이정일 선생님, 이관희 선생님들께 맡겨주시고 그 약이 효과를 본다면 방금 앞에 보여드렸던 환자와 같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생존기간을 한 1년 정도 연장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저는 이 약이 나오기 전에 저희 병원에는 그 카자흐스탄에서 이렇게 오시는 환자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가난 말기로 주로 오세요. 거기도 의료 환경이 좋지 않아서 오시는데 그 환자분들한테 제가 이 약을 써봤습니다. 근데 이미 암이 다 퍼져 있는 상태에서 약을 써서 크게 효과를 보지는 못했지만 이 옵디보라는 약을 쓰게 되면 이게 사실은 그 악성 그 점에서 멜라닌 색소가 침착해서 생기는 피부암에서 듣는 약인데 이게 간암에도 효과가 있어서 2주 간격으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환자에게 있어서 15개월 정도의 생명 연장을 유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게 다 수학적으로 산수처럼 되는 건 아니지만 넥사바가 11개월, 스티바가가 11개월, 그리고 옵디보가 15개월. 그러면 환자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약들이 많고 생존도 더 연장시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또 새로운 신약이 더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은 보험이 되지 않아서 약가가 한 바이알당 거의 한 번 맞을 때 한 250만 원 정도 드는데 앞으로도 이 약제들이 점점 보험이 돼서 환자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이 환자분은 저한테 6개월마다 규칙적으로 검사하고 CT 찍고 하시던 분인데 2cm 정도로 발견돼서 완치가 돼서 잘 지내십니다. 근데 가슴이 아팠던 환자분 중에 한 명은 51세 남자 환자인데 1년에 한 번씩만 검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1년 뒤에 오셔서 CT를 찍었는데 암이 크지는 않습니다. 한 2cm밖에 안 되는데 정말로 운이 없습니다. 이 혈관을 이렇게 침범했어요. 그래서 이미 혈관에 전이됐기 때문에 약으로 안 되겠다 그래서 설득해서 보내서 수술을 했는데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년이 채 못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반드시 6개월 간격으로 꼭 초음파와 CT나 이런 검사들을 하셔서 이관희 선생님하고 이정일 선생님 물론 저도 오면 저랑 같이 하시겠지만 반드시 규칙적으로 검사를 하셔서 암이 커지기 전에 미리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